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카데미 영어 강사 조희석입니다. 좀 보니까 재원생 어머님들도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영어 시험 준비에 한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한영고 또 직전 보충이 있네요. 시험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른 게임이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 애들은 쉬고 싶어 할 거고요. 그럼 또 집에서 또 본의 아니게 전쟁이 일어나겠죠. 지금 학생들이 대부분 다 시험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험 범위가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이 강동구가 2년 전부터 계속 외부 지문 출제율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애들이 그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걸 열심히 공부해도 외부 지문이라는 거를 만나게 되면 상당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근데 외부 지문 별거 아니에요. 외부 지문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시험 범위 없는 또 다른 모의고사를 하나 낸 거예요. 근데 애들은 생판 모르는 지문이 나오니까 되게 어려워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도 아이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배제고랑 광문고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 배제고 광문고는 어쨌거나 2학년 때는 모의고사 지문을 내게 되는데 중간 기말 합치면요, 모의고사가 3월하고 6월, 그러니까 기존에 봤었던 시험 위주가 될 거예요. 그거 위주로 아마 시험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100% 기존에 있었던 시험을 가지고 내는 학교는 배제고입니다. 배제고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광문고는 늘 아시겠지만 시험 범위를 줄 때 모의고사는 그냥 범위만 던져주죠. 그래서 그 범위 던져주는 거에서 해당되는 게 2학년에 3월하고 6월 거 분석 자료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강동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타의 다른 학교, 한영고는 시험 범위 어마어마하니까 그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1학년을 되돌이켜보면 이 친구들 내신밖에 한 게 없습니다. 내신밖에 한 게 없어요. 뭐 대단한 걸 공부한 것처럼 보지만 내신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요. 내신하면 본인들이 되게 수고했다라는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냥 고작 내신을 한 것뿐이고, 우리는 총 12번의 시험 중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 수능 시험까지 13번의 시험 중에 고작 4번을 공부한 것뿐이에요. 4번 시험을 본 것뿐인데 아이들은 되게 힘들게 공부를 했다는 착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2학년 시간표 아마 세팅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과목은 더 많아져요. 그럼 이제 할 게 너무 많다라는 말 1학년 때로 주구장창했는데 2학년 때 더 어마어마해질 거고요. 3학년 때 되면 더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속지 마세요. 할 게 많은 건요, 그냥 당연하게 그냥 공부해야 되는 거지 아이가 욕심을 부려서 특별하게 더 많은 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모의고사에 엄청 소홀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왜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모의고사 보면은 그 상위 학년 등급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제법 등급이 나오다가도 점점 하락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신만 공부했거든요. 범위가 정해진 시험을 못 보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조금씩 더 공부를 좀 해나가야 되는 건 모의고사 위주의 공부가 될 거라고, 분명히 그게 제대로 된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되면 외부 지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쨌거나 한영고는 2학년 때 마더텅이라는 교재를 이용할 거고요. 배제고는 자이스토리 이용할 거고요. 광문고는 수능 특강 라이트라든가 아니면 올림포스를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외부 지문에 대해서 내지는 부교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부 지문 나올 때마다 외부 지문에서 틀렸어는요, 한 번이면 족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 똑같은 거에 계속 당하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강동구 전체에서요, 수능이 점수가 안 나오거나 내신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단어 공부 안 해요. 단어 공부 안 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영어 공부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단어부터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는데, 더군다나 수학 먼저 공부하고 뭐 국어랑 과학이랑 뭐 공부하다 보면 영어 저 뒤로 밀리거든요. 근데요, 그건요 수능 때나 가능한 거지 내신은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 공부하는 수순이, 저도 물론 옛날에 그랬지만 공부해라 뭐 자습 줄게 그러면 수학을 먼저 펴요. 그리고 끝나요. 몇 문제 안 풀었는데. 그러고 나면 다른 과목들은 다 놔버리거든요. 근데 영어가 제일 심하죠. 근데 영어는
아시잖아요. 공부할 때 단어가 공부되지 않으면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건 진짜 어떻게 제가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에 애들한테 늘 하는 얘기는 단어만 해오라고요. 그럼 나는 머리끄댕이를 쥐뜯어서라도 내가 끌어올린다고요. 근데 그 단어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억지로 시켜야죠. 지금 저한테 재원생들 어머님 아버님 아마 계시겠지만 숙제 안 하면 거의 죽습니다. 그리고 단어 안 하면 저한테 반 죽습니다. 그건 이유는 하나입니다. 과제가 안 돼 있는 걸 안 혼낸다. 전 그게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단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만 있어요. 그 집에 한번 아이 방에 한번 가보실래요? 단어 교재요. 학원 옮길 때마다 한 권씩 늘어갔고요. 한 3-4권 있어요. 그 수학 옛날 우리 정서 풀 때처럼 집합만 까매요. 앞부분만요. 근데 그런 책들 가만히 썩히면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공부하게끔 만들어둔 책인데.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별로 어휘를 따로 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자기는 단어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진짜 예비 고1부터 봐야 되는 교재를 선택해야 된다. 그럼 그 교재대로 시험 문제 만들어줘요. 범위도 거기에 맞춰줘요. 저는 그래도 한 3, 4등급이나 뭐 2, 3등급 정도는 맞으면 조금 위에 거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맞는 문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1등급을 사수하는 편이라서 단어 공부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고3들이 푸는 그런 문제 위주로, 지금 이게 배제고 2학년 단어 교재인데 요 교재 위주로 공부를 시키면 돼요. 그래서 단어 교재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집에서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 위주로 해서 새로 사는 건 최소화할 겁니다. 안 본 거 꺼내서 공부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 위주로 좀 시킬 거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다른 거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제가 진행하는 부분이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요것 때문에 머리끄댕이가 쥐뜯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정도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신 때는 그래도 내신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 좀 문장도 조금 암기도 하고 좀 요러는 척을 하는데, 방학 때 되면 확 풀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학이 너무 빡세서요. 뭐 수학 숙제가 너무 많아요. 이러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모든 과목의 일정 부분을 사수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를 1등급 맞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1등급 맞으면 지가 좋지 제가 좋나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는 공부에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수학도 한 3시간 했으면 국어도 1시간 정도는 봐야 되고요. 영어도 1시간 정도는 봐야 돼요. 근데요, 애들은 수학 갔다 오면 수학만 주구장창하고 그날 공부 땡 끝이에요. 근데 어떻게 점수가 나와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더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평가인 수능이 쉬우냐? 왔다 갔다 하잖아요. 1.4등급 1.4%가 나올 때도 있고, 이번 수능은 다행히 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편차는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내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편차는 매번 고려를 하고 있어야 돼. 기왕이면 공부는 조금 어렵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제가 좀 챙겨줄 거고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가 약한 게 뭐야? 모의고사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뭐야? 뻔하죠. 요 부분이에요. 근데 애들은요, 어머님들은 다 빈칸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빈칸은 잡을 수 있어요. 근데요, 오히려 여기 35번 라인이에요. 35, 36, 37, 38 라인에 글의 순서부터 무관한 문장이랑 문장, 삽입 문장 가보면요, 집중력이 이미 빈칸 추론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뒤에 흐트러져 있어요. 나중에 시험지 한번 보세요. 점호표 한번 보세요. 34번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35번부터 42번까지가 문제예요. 이미 앞에 있는 거 다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뒤에는요,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풀고 시간에 대한 압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에서 계속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빈칸 추론 넘어가서 문장 삽입하고 무관한 문장 글의 순서는요, 얘는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 잘 푸는 구간이에요. 빈칸 추론까지는 얼레벌레 맞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해서 요 부분을 특강으로 진행을 할 건데, 설 전에 끝냅니다. 설 때 되면 또 애들이 뭐 저희는 여행을 가요, 또 어디를 가요, 뭐 할머니네 가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하는 게 싫어서요, 그 전에 끝내주고 가뿐하게 마음 편하게 다녀오라고 할 겁니다. 저도 그때는 쉴 거고요. 그래서 100분 특강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문제를 먼저 풀어올 거고요. 아마 죄다 틀려서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틀려야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일부러라도 조금 어려운 문제 위주로 좀 줄 겁니다. 그래야 애들이 본인의 실력을 알 수
수 있고 그래야 집중도가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화요일하고 크게 보면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수업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수업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이든 과학이든 다른 공부하는 데 있어서 딱히 시간이 걸리지 않게 한 4개로 짜놨어요. 편한 시간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조금 대비를 좀 시킬 겁니다. 정규 시간표예요. 2학년이 인원이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표가 다양하게 나갈 거고요. 다른 선생님의 자료에 비해서 제 수업 자료가 되게 이번 자료가 되게 단촐할 겁니다. 그리고 글씨도 큼직큼직하죠. 왜냐면 그냥 필요한 것만 딱 넣어놨어요. 군더더기 설명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딱 필요한 것만 넣어놨어요. 이 시간만 맞추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공부하는 건 모의고사 위주의 공부가 될 거고 정규 수업 마찬가지고 특강 수업 마찬가지고 학교 구분 없습니다. 학교 구분 없어요. 그래서 뭐 상일여고다 명일여고다 상관없습니다. 수업 듣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커리를 공통 커리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수업할 때도 늘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제가 다 가르치는데 늘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시작부터 고3 끝날 때 끝까지 늘 마무리를 지어주겠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수업을 그만두거나 쉬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난 7년을 그렇게 달려왔고 앞으로의 8년 동안 마찬가지로 그렇게 달릴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수능에서는 다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겠지만 내신이 상대평가인 만큼 좀 소홀히 하지 않고 가장 소홀한 과목이 사실 영어라서요. 그 부분을 또 어느 정도 점수를 내주고 또 성취력을 높여주려면 저는 늘 악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저한테 수업 들으면서 슬렁슬렁 공부를 한다든가 내지는 단어 공부를 헛되이 하고 있다든가 클리닉을 쌩 깐다든가 뭐 이런 일은 절대 없게끔 좀 다잡아서 나갈 테니까요.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어요. 고맙습니다.